많은 언론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5월까지 절세 매물 나오고 6월부터는 매물 잠김이 심화되면서 호가와 가격은 폭등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심리도 바뀌어서 집값이 폭등할 것이다. 작년에 그랬고 재작년에 그랬다. 근데 작년 재작년은 금리 인하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리고 올해는 시중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여력이 늘어난 사람들이 생겨서 샀을 때랑 다르다. 신고할 일만 남았는데 어떻게 되고 있냐,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거래량이 다시 늘어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같이 보셔야 되겠죠. 규제하면 오른대요. 매물 잠겨서 거래가 안 된대요. 강남 집값 들썩이고 있죠. 나왔던 매물을 거두고 호가를 올리는 일이 잦아지고 있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호가 꾸준히 오르고 있고, 대기자는 많은데 매물이 없다 보니 신고가를 뛰어넘는다. 계속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본인들한테 유리한 말을 해주는 중개사들만 골라서 취재하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언론에서 맨날 붙잡고 하는 중개사는 두 가지예요.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많죠, 언론에 유리한 중개사가. 근데 외부 나가보면은 예를 들어서 가두리라고 말하는 중개사들 언론들이 취재하나요? 그냥 가두리라고 일축해버리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올라가면 더 올라간다고 해주는 중개사들, 또 떨어지면 정책 비난하면서 실수요자들 죽는다고 하는 중개사들,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취재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종부세 완화는 무산될 것 같은데 양도세 혼재 없이는 매물이 늘어나지 않는다, 이런 기사들 지속적으로 냈었죠. 양도세를 완화해야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가 되고 매물이 나온다. 양도세 완화해라. 매물 잠김이란 말을 왜 계속 하느냐, 양도세를 완화 안 해줬기 때문에. 3주택자 이상보다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비중이 많은 편이다. 근데 거주기간이 없고 차익 금액이 많으면 시세의 70% 이상의 양도세로 내야 하기 때문에 팔 수 없다, 이 이야기 하죠. 계속 버티면 보유세만 나가고 집값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그러면서 계속 양도세 완화해서 급매물이 쌓이지 않고 매물이 없다. 자, 근데 매물 잠김 때문이에요. 왜 자꾸 9월 21일로 잡냐? 작년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작년에 이맘때쯤 이만큼 있었는데 지금 너무 뚝 떨어진 거 아니냐? 매물 반토막 났잖냐? 얘는 다 허위고, 허위 매물 신고 들어가서 계도 기간까지 주고 끝난 날이 9월 21일이죠. 그때 비해서 늘었다 줄었다 하지만 특히 3월 쭉 늘어났는데 그만큼 아직 안 빠졌죠. 아직도 4만 개, 오히려 5천여 개 늘어났죠. 맨날 매물 잠금 이야기하는데 이때보다 규제 강해졌으니까 매물 잠겨야 될 거 아니에요. 한 3만 개 정도 나와줘야 매물 잠금 아니냐. 강남도 늘었죠. 맨날 매물 잠금이네. 그리고 매물 잠금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최근 추세 볼까요? 전반적으로 줄다가 최근에 이틀간 조금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서울은 전반적으로 좀 줄어드는 추세다 이렇게 치는데, 매물 잠금 가속화되고 있다는 강남 늘어나는 추세죠. 다시 강남부터 기조 바뀌면 서울은 조금 더 떨어졌다가 슬 늘어나겠죠. 매물 잠금으로 거래가 없다고요? 자, 그 전에 6월 효과 계속 이야기했었죠. 6월 효과 없을 것이다. 조금 나오는 것도 DSR 규제 전에 마지막 대출 받자, 이런 수요나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은행권에서 먼저 대출 조익이 들어가니까 안 나오죠. 6월 효과 불어온다고 계속 그랬어요. 6월 3일에 6월에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2030의 패닉바잉이 또 일어날까 우려된다, 계속 이렇게 부추겼죠. 5월부터 일부 소진된 후 상승폭 확대가 이어지고 있고, 규제 완화 기대감도 주택시장을 자극한다. 최근 5년의 6월 추세처럼 6월 추세가 그렇게 나온 거는 19년, 20년 이때 말고는 특별한 거 없죠. 매도자 우위 시장이 강화되어 상승. 그래요? 매도자 우위 시장입니다. 거래량 봅시다. 아까 매물 생각보다 많이 안 줄었죠. 자, 지금까지 신고된 거예요. 5월 거래량 끝났습니다. 이제 5월 엄청나게 늘어날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막상 1월 수준도 안 됐죠. 며칠 전부터 계속 그랬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안 나왔죠. 6월도 1,500건이에요. 다 해봤자 제가 봤을 땐 4월 수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많이 나와도 2, 3월 정도 수준이고, 5월 신고량 늘어났던 추세로 봤을 때는 4월만큼도 안 나올 것 같다. 한 30일 정도 신고기간 남았는데 거래량 확 줄었죠. 20년 6월에 이랬는데 아직 신고기간 30일 남았지만 10분의 1 토막이네요. 적어도 5분의 1에서 4분의 1 토막, 이 정도 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거래 절벽이에요. 그런데 매물 잠금으로 거래가 안 된다? 아직도 매수 잠금이죠. 7월부터는 더 감소됩니다. 왜? LTV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DSR 적용되죠. 근데 영끌이라는 거 누가 있어요? 1번 돈 오지게 많이 버는 사람, 2번 소득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집값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사는 사람. 압도적으로 2번이죠. 돈 오지게 많이 버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재테크를 통해서 많이 버는 사람은 지금 영끌할 이유가 없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현금화해서 다른 곳에 잘 치고 빠지고 있죠. 그리고 진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지금 영끌하기 전에 이미 집 살 여력 돼서 샀다. 자, 연소득 2천만 원일 경우는
2억 9,500에서 1억 6,900으로. 6천인 사람? 자, 버는 만큼 대출해줘요. 자, 문제는 주담대도 마찬가지고 신용대출에도 들어간다. 영끌이 힘들어지죠. 1억 원 초과 신용대출, 6억 원 초과 주택. 영끌 돼요? 안 되죠. 근데 문제는 작년 6월에 너무 부축해서 영끌을 다 했어요. 대출도 덜 나오죠? 시중금리도 올랐죠? 기준금리 올라가는 이슈 있죠? 누가 대출 받아서 집을 사느냐? 지금 상황에서. 그럴 거면 차라리 5월에 샀지. 안 떨어진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5월에 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는 사전청약 들어가요. 사전청약 들어가서 당첨된 사람들 집값이 진짜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매매는 안 한다. 아마도 사전청약이 비싸게 나올 수는 있더라도 적어도 지금 집값보단 싸게 나온다. 그 사람들이 매매를 하겠냐. 차라리 기다렸다가 사전청약 들어가지. 그리고 신규 택지 8월에 또 발표해요. 계속 발표 나오죠. 줄어들 수밖에 없죠. 매매 대기 수요가 청약 대기 수요로 굉장히 많이 바뀔 것이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전까지는 청약 대기 수요죠. 그러면은 더더욱 줄겠죠. 자, 거기다가 5분위 격차 확대돼요.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소리죠. 5분위 배율이 1분위에 9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뭔 소리예요? 갈아타기가 안 된다. 갈아타기 한 사람들 중에 영끌이 많죠. 근데 그도 이제 거의 불가해졌다. 격차가 점점 더 벌어졌으니까 너무 많이 올려버렸다. 실질적으로 아직도 더 부추길 수 있냐 없냐는 사람들이 할 수 있냐 없냐인데 너무 많이 올려버렸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지 않냐. 전문가나 작자들은 공급 부족으로 집값 오를 수 있다. 아주 틀린 얘기 아니에요. 공급 부족으로 오를 수 있을 때는 그만큼 수요가 받쳐줘야 되는 거고, 수요라는 건 사고 싶은 마음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여력이 있는 수요들이 없는데 지금 투기 수요들은 살 생각이 없고 실수요들은 여력이 없어요. 거기다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야기 나오고 있죠.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불법 사금융 가서 대출 받을 거다. 밀려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핵심은 뭐예요? 자,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 거지 금리 인하 아니에요. 1금융권에선 금리 올라갈 거고 N금융권 이 정도 됐을 때 20% 이상 받는 고금리 이런 데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러 가기가 힘들어지죠. 1금융에서 밀려서 2금융 간다. 2금융에서 받아줘요. 3금융 간다. 4금융 간다. 한도 더 높여가지고 영끌을 하려고 해도 불법 4금융은 이제 꿈도 못 꾸는 거고 그 전 단계까지 한 N금융권까지는 최고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에 위험도를 더 생각할 수밖에 없죠. 9월부터 재건축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안전진단 통과 후로 앞당기는 조치가 생길 것이라고 보인다. 자, 그러면은 요 조치가 시행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건축 아파트의 메리트가 확 떨어진다. 재건축 아파트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한 십몇 년 기다려서 혹은 몇 년 기다려서 신축 받으려고 하는 사람과 재건축 연한된 아파트를 사서 비싸게 판다. 뭐 통과할 때마다. 근데 그 통과의 핵심이 뭐예요? 안전진단 통과. 수익성 때문에 밀릴 수 있어도 정부 규제로 막힌다. 이런 거는 거의 안전진단 통과가 핵심이죠. 저거 통과해야 비싸게 파는 건데 그게 안 돼요. 재건축으로 시세 차익 보는 거 자체가 힘들어진다. 그렇다면 재건축 가격이 무한대로 계속 오를 수가 있겠느냐. 거기다가 맨날 신고가 행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때요? 하락거래가 많이 차지하고 있죠. 1월에 신고가 거래됐는데 3월에 떨어졌죠. 8건 중에서 4건이 13건대다. 자, 강남, 강동 이런 데 보면은 신고가 대비 2억 원 낮은 금액에 거래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도를 잘 안 하죠. 신고가 찍은 것들만 골라서 보도를 하죠. 관악구도 10억 7,500만원으로 신고가 찍은 후 5건의 가격 범위는 9억에서 10억 4,500. 같은 단지 114는 11억 5천에서 10억 5천, 6월에는 10억. 어디가 오르고 있는 거예요, 서울. 그래서 가격 지수가 무서운 거예요. 가격 지수 감정원 깔려고 엄청나게 난리치고 있죠. 17% 올랐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거보다 더 올랐다 하면서 KB 자료 갖다 쓰죠. 근데 왜 떨어질 때는 감정원 자료 갖다 써요? 이번 때 한 10%밖에 안 떨어졌다 이런 얘기하면서 입맛에 맞는 것만 갖다 쓰고 있죠. 신고가 행진도 지금 멈춰가고 있는 거죠. 하락거래 비중이 좀 떨어졌다가 아니라 여기서 하락거래 많이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1억이 9억 됐다가 10억 되면은 하락거래로 안 나오죠. 그런 비중이 좀 떨어졌다 뿐이지 하락거래가 그래도 한 40% 가량은 계속 나오고 있다. 폭등하고 있을 때랑은 다르죠. 이미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신고가도 이런 것들 봐야 되죠. 아파트값 올리려고 막 개명까지 하고 있어요. 신월동인데 목동. 물론 신정동에 있는 목동 신시가지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동탄도 아닌데 신동탄 집값 올리려고 갖다 붙이는 거 되게 많다. 그래서 시흥, 담합 이런 거 담합도 많죠. 신고 거래하고 취소, 가격 교란 성행 이런 것도 계속 나오고 있죠. 신고가도 다 믿을 바는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고가에 속아서 비싸게 거래한 실수요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취소한 것 중에서 대부분은 중복거래였다 얘기하는데 중복거래가 많이 나온 지역이 강남, 서초 이런 데예요. 왜 그런 데서 유독 중복거래가 많이 나오죠? 띄우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 4건씩 나오고 그러는데 중복거래는 그리고 조장을 안 해요?
12억 됐던 게 15억에 거래가 됐어요. 엄청나게 올랐죠. 근데 한 건 거래됐어요. 이상 거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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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억 실거래 4건 떴어요. 이상 거래라고 생각 안 하죠. 올라가는구나. 전체적으로 매수하는구나. 이렇게 분위기 만들어서 막 누가 15억에 한 건이면 안 샀는데 4건이니까 샀다. 누가. 근데 요거 3건 취소되는 거. 요건 조정 안 하는 거예요. 유독 신고가만 많이 저러죠. 매매 수급 지수 감소 중입니다. 서울 2주 연속 하락 중이다. 전세 수급 지수는 뭐 올라갔다 이야기하면서 꼭 이런 말 붙여요. 전세 수급 지수 올라갔다는 기사에는 매매 수급 지수 떨어졌다는 얘기를 안 붙이는데, 매매 수급 지수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런 기사는 항상 요거 붙여요. 그래도 전세가 올라가니까 다시 그렇게 될 것이다. 금리 인상 이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미 심리는 바뀌었다는 거죠. 결론 뭐예요? 이미 6월에 심리는 죽어가고 있고 7월부터는 심리곤복은 여러 개 없다. 이는 앞으로 점점 더 가속화될 것이다. 지속한 거래 절벽을 맛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